자, 이번 시간은 이제 4단원을 먼저 좀 시작할게요. 1단원하고 좀 비슷한 몰 개념도 나오고 해서 요 4단원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통합과학에서 또 중화반응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요 단원을 먼저 하고 3단원을 끊어놓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이제 농도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큰 틀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용액이 있을 때 용액의 진하기의 정도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몰 농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농도는 퍼센트 농도 요걸 배웠었지, 그지? 자, 그래서 요걸 좀 먼저 하기 전에 몰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예를 들면 질량이 주어졌을 때 몰을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입자수, 그지?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몰로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부피가 주어졌을 때 몰로 바꾸는 방법. 그래서 질량의 단위는 g이고 개수의 단위는 몇 개, 부피의 단위는 리터 단위를 쓰는데 요 물리량을 나는 뭐로 바꾸고 싶다? 몰로 바꾸고 싶다. 그치? 몰이라는 물리량으로 바꾸고 싶다. 이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나누기 몰질량, 그지? 몰질량. 몰질량은 다른 말로 뭐 화학식량, 분자량, 그 다음에 뭐야? 원자량도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그지? 개수가 나와 있을 때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그게 몰 값이고,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를 또 나눠주게 되면 그게 몰 값이 되는 거지, 그지? 반대로 몰이 주어져 있을 때 질량, 개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있지, 그치? 그래서 곱하기 몰 질량, 그치? 분자량을 하게 되면 질량이 나오고,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를 하게 되면 개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2.4를 곱해주게 되면 부피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항상 요 단원에서는 어떤 물질의 양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먼저 몰로 환산을 하고, 그지? 환산을 하고 접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공식이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었지, 그지? 이상기체 방정식. 어떻게 썼냐면 PV는 nRT라는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력, 부피, N은 몰수, R은 기체상수, T는 뭐냐 절대 온도지, 그지? 그래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내용이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당연히 상수는 일정하고, 그지? 자, 요 둘의 관계가 제일 많이 나오죠. 부피비가 몰수비다, 그지? 부피비가 몰수비다. 또 요거 말고도 뭐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V는 몰이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그지? RT 이런 식은 또 어떤 때 사용할 수 있냐? 압력과 부피가 온도와 압력과 그 다음에 같은 부피가 같을 때, 그지? 요 둘의 관계, 그지? 요 둘의 관계. 분자량의 비가, 질량 비가 무슨 비가 된다? 분자량의 비가 된다. 뭐 이런 내용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변형시켜서 마지막 또 하나의 식이 뭐냐면 PM은 DRT라는 이런 식이 있었지, 그지? 밀도와의 관계식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압력과 온도가 똑같을 때 당연히 상수도 일정하잖아, 그지? 분자량과 밀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지, 그지? 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해야 될 게 퍼센트 농도를 먼저 봅시다.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는 이제 요 단원은
이 정의 자체를 좀 잘 외워두세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이 기준이야. 알겠지? 용액입니다.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100분율 곱하기 100, 그지? 100분율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퍼센트 농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퍼센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밑에 예시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10%의 염화나트륨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 그지? 10%의 염화나트륨이면 100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 안에 염화나트륨이라는 용질이 10g이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는 요거를 느려 쓰게 되면 용액의 질량분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분해, 용질 플러스 용매분해, 용질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줘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용액 100g에 염화나트륨 10g 녹아 있다. 그래서 반드시 퍼센트 농도는 요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 외워둬야지 요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용액 100g이 기준이야. 그지? 용액 100g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입니다.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자, 그런데 이제 퍼센트 농도가 같더라도 이제 이런 문장들을 이제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 퍼센트 농도가 같더라도 이제 다른 종류가 있어. 그치? 용질의 종류에 따라라는 얘기는 다른 물질이 농도는 똑같은데 다른 종류야. 그치? 그러면 퍼센트 농도가 같다는 얘기는 같은 용액 안에 같은 용질의 질량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이제 용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일정 질량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다를 수 있다. 또 입자수의 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몰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몰수가 달라질 수 있지. 그치? 이제 그거를 이제 밑에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요걸 하기 전에 우리 분자량을 알아야지 몰 개념을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10%의 설탕 수용액 100g하고 그 다음에 10%의 포도당 수용액 100g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똑같이 수용액 100g 안에 설탕이 10g이 있다는 얘기고 얘는 10g의 포도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봐둬야 될 내용이 이제 입자수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몰수를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먼저 포도당을 볼까요? 이 포도당의 분자식이 C6H12O6입니다. 분자량이 얼마예요? 180이야. 요놈의 분자량은 18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라는 친구가 만들어질 때 설탕은 이제 포도당과 포도당 두 개가 겹쳐진 거야. 그지? 그래서 C6H12O6 더하기 C6H12O6 이런 상황에서 뭐가 딱 빠져나가냐면 물이 빠져나가. H2O가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설탕입니다. 그러면 C가 몇 개예요? 12개. H가 2개 더하면 24개인데 여기에 물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수소 2개를 빼면 22. 그 다음에 산소 620인데 하나 빠져나갔잖아. 그지? 11. 이게 이제 설탕이라는 놈입니다. 설탕. 그래서 요 설탕의 화학식은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의 분자량은 다 더해버리면 342가 나와. 그지? 설탕은 342, 포도당은 180이라는 게 나오지. 그지? 그럼 지금 퍼센트 농도가 같다는 얘기는 이 용질의 그지? 설탕의 질량과
포도당의 질량이 지금 똑같은 상태야.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설탕 입자의 몰수, 포도당 입자의 몰수를 계산해 보면 몰은 질량이 주어져 있을 때 아까 위에서 질량이 주어져 있으면 질량을 몰 질량, 그지?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몰 값이 나오고, 그지? 그 몰수가 입자수에 비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지금 10g 나누기 분자량 342 하면 0.02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같은 경우는 질량 10g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0.056이지, 그지? 그럼 당연히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니? 몰값은 포도당이 더 크지. 분자량이 작은 놈이 더 크잖아, 그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퍼센트 농도는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알갱이들의 개수가 어떻게 돼? 전체 개수가 당연히 포도당이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려놨잖아, 그지? 그 이유가 이렇게 입자수, 몰수가 어떻다? 분자량이 작은 포도당이 더 크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농도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지만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는 적용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또 다시 변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져, 그지? 그래서 이 퍼센트 농도 말고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딱 들어맞는 뭔가의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해서 만든 농도가 몰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분명히 얘기했지. 아까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이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 용질, 용매 이거 잠깐 보면요. 용액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인 혼합물이야. 이때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골고루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몰농도의 정의는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입니다.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그치? 양을 몰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몰농도.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그래서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야, 그지? 몰농도는 그러니까 부피분의 용질의 양입니다. 요식 잘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통 문자로 쓸 때 몰농도 라지 M은 부피분의 몰수 이렇게 쓰기도 하고, 더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몰 값을 구하는 방법이지, 그지? 몰은 MV라는 요식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농도가 나왔을 때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주잖아, 그지? 그러면 그 용액 안에, 그 부피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지? 곱하면 입자수.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식을 이해할 때 요렇게 이해를 하세요. 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야.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 자, 쌤이 식을 3개를 썼네, 그지? 왜 3개를 썼을까? 일단은 요놈들은 이 3개의 물리량에 의해서, 양에 의해서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키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요걸 할 겁니다. 자, 몰이 일정할 때, 몰농도가 일정할 때, 부피가 일정할 때 나머지 두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자, 얘와 얘 사이 관계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얘들은 반비례 관계가 있잖아, 그지? 반비례. 그래서
몰농도와 부피는, 그러니까 어떤 용액 안에 용질의 몰수가 똑같아. 그러면 그 용액의 몰농도와 부피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A 용액이 있고 B 용액이 있는데 얘가 1몰 농도의 용액이고 얘가 2몰 농도야. 그지? 그런데 얘들 용액의 몰수는 어떻다?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있으면 얘는 2부피가 있고 얘는 절반의 부피가 있다. 그지?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값이 똑같아야 돼. 그지? 그래서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요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요 둘의 관계는 비례 관계잖아. 그지? 비례 관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몰농도가 같은 두 용액은 부피비가 몰수비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지? 부피가 늘어나면 입자수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요거지. 이번에는 부피가 일정할 때 몰수와 몰농도. 그지? 같은 부피 안에 농도가 똑같아. 그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의 몰수가 어떻다? 똑같다. 이것도 어떤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식들을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법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몰농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질량이 나오면 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용액, 그러니까 용질의 질량이 나오면 용질을 몰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용액이 나오잖아. 그 수용액이 나오면 그 수용액을 리터로 바꿔서 나눠주면 돼. 그지? 부피분의 몰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요 값을 쓸 때, 부피는 반드시 리터 단위로 부피를 써야 됩니다. 리터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럼 밀리리터가 나오면 리터로 바꿔야 돼. 그래서 단위 환산을 연습해 보면 1리터는 몇 밀리리터입니까? 1000밀리리터고 1밀리리터는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야. 그지? 그래서 요것들 환산하는 내용들이 왕왕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봐. 용액의 몰농도가 같으면 이런 종류가 나와있지. 봐. N은 MV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몰농도가 같으면 지금 어떤 관계가 있어? 몰수와 부피는 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정한 부피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같다. 뭐와 상관없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지? 그래서 무조건 부피가 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무조건 똑같다는 얘기야. 종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이래 식으로 빨리빨리 이해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 아니면 이걸 또 고지고대로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지? 외워야 될 거는 이 식과 정이고, 그지? 나머지 부분은 이 식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그래야 쉽게 문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액 속의 용질의 양, 용액의 몰농도에 용액의 부피를 곱하여 구합니다. 아까 계속했던 N은 MV라는 요런 놈이지. 그지? 너무나 중요한 식이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쵸? 뭐 N은 MV, M은 V분의 N, 그치? 그 다음에 그다음 V는 M분의 N,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3개면 3가지씩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좀 외워두면 좋아. 그치?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바로 암산이 되잖아. 몰농도가 있고요. 부피가 있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부피는 밀리리터를 리터 단위로 고치라고 그랬지. 그지? 0.5리터야. 그럼 몰농도에다가, 그치,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잖아. 그치? 몰은 농도 부피야. 의 곱이야. 그치? 몰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
몰은 농부야. 그지? 몰은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몰농도도 단점이 있어. 그지? 일단은 퍼센트 농도는 온도가 변하면 항상 용액은 부피가 변해. 일반적으로 부피가 늘어납니다. 근데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부피가 늘어나나 줄어드나 처음에 있던 이 질량 자체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 알겠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몰농도에서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그지? 분모값이 변해. 분모가 커지면 값은 작아지잖아. 그지? 이런 변화들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화학에서 용질의 질량보다 몰을 사용하는 그지? 경우가 많으므로 몰을 기준으로 하는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치?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보통 이제 질량보다는 어떤 양적 관계에서 몰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 농도를 쓴다. 그런데 단점이 보이죠? 몰 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용질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에 대한 개념 설명을 일단 다 끝냈고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기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퍼센트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몰 농도가 있으면 얘들의 기준을 정확하게 외워두세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이고 그 다음에 몰 농도는 용액 1000ml는 1리터가 뭐가 됩니까? 기준이야. 그치? 그치?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수고, 그지?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무슨 값입니까? 몰 값이 이게 몰 농도야.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저 뒤에 이제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가 나오면 이 둘이를 이제 서로 바꾸는 내용이 문제에 나와. 그지? 그때 너무 책에 있는 풀이대로 고지고대로 하면 물론 정답이긴 하지만 좀 어렵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요 설명은 쌤이 하라는 대로 좀 하세요. 요 단어는. 그래서 용액 요 기준들 잘 외워두고 그 안에 있는 무슨 값이다. 이렇게 잘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용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준 용액. 표준 용액은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하지.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이 표준 용액이야.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몰 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이제 기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몰 농도를 계산하려면 용질의 몰수를 하려면 질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자, 용질의 양, 몰에 해당하는 일단은 질량이 필요합니다. 질량. 그 다음에 용질을 녹인 후에 부피를 우리가 1리터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라는 게 필요합니다. 부피 플라스크. 물론 비커는 뭔지 알겠지. 그지? 부피 플라스크.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는 윗목 쪽은 가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둥그런 이런 건데 여기에 이렇게 표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선까지 딱 하면 여기 1리터짜리의 부피 플라스크면 이 라인까지 용액을 꽉 채우면 얘가 1리터가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500ml짜리면 그 눈금 선까지만 딱 맞추면 그지? 그 용액의 부피가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식기병 여기 보이지? 이렇게 생긴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비커에 어떤 물질을 녹여서 다시 부피 플라스크로 옮길 때 비커에 묻어있는 잔유물들이 있잖아. 그지? 그 안에도 용질들이 묻어있지.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어주기 위해서 몇 번 씻어서 그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식기병이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부피 플라스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정 부피의 용액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준 용액은 기준이니까 몰농도, 그지? 그러니까 0.1몰 농도 표준 용액 500을 만들고 싶어, 그지? 그러면 일단은 질량을 얼만큼 가져와야 될 줄 알아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값을 가지고 질량은 알 수가 없고 먼저 뭘 구한다? 요걸 통해서 포도당의 몰 구하니용, 포도당의 몰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뭐를 해주면 곱하기 분자량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질량이라는 값이 나오잖아, 그치? 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몰은 어떻게 구하냐?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0.1몰 농도 500ml의 몰수는 농부 몰농도 곱하기 부피 단위는 리터 단위로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0.5를 곱하면 되겠지, 그지?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니? 0.05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질량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질량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곱하기 분자량. 포도당은 얼마라고 그랬어? 180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계산하면 5일은 5, 8에 40이니까 900에다 둘 빼면 9g이라는 값이 나오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용액을 만들려면 포도당 9g을 정확하게 잰 다음에 물에 녹여서 용액의 전체 양이, 그지? 용질과 이 물의 양의 합이 500이 되도록 맞추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0.1몰 농도 표준 용액 500ml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은 다 했는데 밑에 써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보아요. 자, 제일 먼저 1번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들 때 필요한, 자, 요게 제일 먼저였지. 포도당 질량 우리는 9g이라고 쟀고요. 그 다음에 전자저울에 비커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춘 뒤에, 자, 당연히 이 질량을 측정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비커에 넣는다. 그 다음 과정 2에서 비커에 적당량의 증류수를 넣어 포도당을 모두 녹입니다. 그 다음에 깔때기를 이용하여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과정 3의 용액을 넣는다. 그 다음에 식기병을 계속 씻어서 이 안에 넣지, 그지? 우리는 어디야? 최종적으로 요 표시선까지만 맞추면 돼, 용액을,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비커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용질을 다 녹여서 이 부피 플라스크에 넣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량 9g 구한 다음에, 자, 500ml 맞추고요. 근데 이거 할 때 조심을 해둬야 될 내용이 요거 중요합니다. 심히 잘 나와. 증류수 500에 포도당 0.05몰을 녹여, 그지? 그러면 이 포도당 0.05몰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의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부피가 약간 커져, 500보다. 그럼 아까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라고 했는데 얘를 따로따로 놓으면 처음 값보다 부피가 커져버려. 그럼 몰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겠지, 그지? 우리가 원하는 그 기준값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정 4에서 증류수로 비커를 몇 번 헹구어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까닭은 비커 벽에 남아있는 포도당 수용액을 모두 넣어야 정확한 농도의 표준 용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석한 용액의 이제 몰농도를 구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어떤 A라는 용액이 있습니다. A라는 용액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용액에 몰농도가 있고, 처음에 부피가 있어. 그지? 여기에다가 무엇을 추가해 주냐면, 증류수라는 걸 추가해 줘. 그지? 맞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A라는 입자가 몇 개가 있었어? 3개가 있었어. 그지? 그러면 증류수를 넣었어. 그지? 그래서 넣은 용액이 나중 용액이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용액의 부피는 변할 거 아니야. 그지? 증류수가 들어갔으니까. 그지? 하지만 이 증류수를 아무리 넣더라도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 동그라미 3개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지? 아, 그러니까 얘의 부피가 V2고 그 다음에 몰농도는 바뀔 거 아니야. 그지? M2야.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걸 배웠지. N은 MV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몰수와 여기에 들어있는 이 용액에 들어있는 다른 부피지만 몰수. 그지? 입자 수비가 몰수비잖아. 그지? 몰수가 똑같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A와 MB는 똑같다. 그래서 M1V1은 M2V2는 항상 어떻다? 같다. 일정하다.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용액에 물을 넣어 희석하면 용액의 부피가 달라지므로 용액의 몰농도는 변하지만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요게 포인트지. 용질의 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몰농도와 부피와의 관계는 위에서 저렇게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요식 요걸 외우지 말고, 그지? 뭘 기억해라? 요 과정을 기억하세요. 요 과정을. 아, 희석할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194페이지 가봐요. 여기 보면 이제 한 4가지 유형들이 나와. 그지? 이거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풀면 이 파트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1번, 2번은 그냥 배웠던 대로 그냥 다 될 것 같고, 이제 3번, 4번이 조금 봐야 될 건데, 자, 우선 여기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요? 지금 포도당이 36g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다. 자, 몰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바로 그냥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잖아. 그지? 0.5L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그죠? 그러면 분자량 180분의 36. 이걸 바로 딱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니? 0.4몰 농도가 나옵니다.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산수는 그냥 빨리 할게요. 이거 뭐 산수 풀어주면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 다음에 몰농도를 구하려면 질량이 있습니다. 얘를 몰로 바꿔야 되지? 그래서 얘 몰질량, 화학식량이 40이야. 그러면 5g은 40분의 5몰입니다. 8분의 1몰이라는 그지 값이 있고, 또 부피 500ml는 뭐로 고쳐야 됩니까? 리터로 고쳐야 되잖아. 0.5리터. 0.5가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러면 몰농도는 2분의 1분의 8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1 몰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의 부피. 몰농도? 농부가 나왔어. 그지? 농부가 나오면 뭐를 구할 수 있다? 뭐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N은 MV니까 여기 0.1에다가
또 리터로 바꿔야 되지. 0.05면 0.05 몰이 나오고요. 나는 질량을 구하고 싶다. 그지? 질량은 0.05에다가 포도당의 분자량 180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지?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니? 9g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너무 쉬워서 밑에 있는 퀘스천 2는 숫자를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 놨네. 자, 그러면 요것도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질량. 그럼 일단은 몰 값을 계산해 보면 몰은 농부 0.2 곱하기 0.2리터잖아. 그지? 그럼 계산하면 0.04 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의 질량을 구하고 싶습니다. 질량은 0.04몰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하면 되지. 58.5. 이걸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2.34g이 나오게 됩니다. 간혹 이 또 산수에 약한 친구들 있지, 그지? 워낙 또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또 소수점 계산, 번분수 계산 뭐 이런 거 나오면 또 잘 안 되는 친구들인데 안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희석한 용액. 어떤 수용액에, 어떤 용액에 증류수를 추가하여. 자, 희석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지? 이런 과정이 나오면 희석 전후에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지? 그게 포인트야. 희석 전후에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전후 값만 우리가 비교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1몰 농도의 100ml에, 그죠? 다시 주어진 게 1몰 농도 염산 100ml에 누구를 추가합니까? 증류수를 추가해서 이제 나중 용액이지 전체 용액의 부피를 500으로 만들었을 때 인마의 몰 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그대로 어떻게 돼? 1 곱하기 100은 뭐하고 똑같다? 네모 곱하기 부피 500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네모는 5분의 1 얼마가 나옵니까? 0.2몰 농도. 이렇게 바로 0.2몰 농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퀘스천 3번.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의 증류수를 추가하여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에 얘 증류수를 추가하여서 얘를 만들었을 때 0.1몰 농도 수용액의 부피 얘를 모르네. 그지? 농부. 그지? 농부 0.1 곱하기 네모는 용질의 양이 똑같으니까 0.01 곱하기 0.5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소수점 없애고 소수점 없으면 5. 그러면 네모는 0.05. 그 다음에 이때는 부피니까 무슨 단위야? 우리가 사용한 게 리터 단위를 썼으니까. 그지? 몇 리터인가? 0.05리터. 답은 0.05입니다. 이건 희석하는 예야. 희석. 자, 이제 세 번째를 보세요. 이 세 번째는 용액을 혼합을 했어. 그지? 자, 여기에 또 A라는 용액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용액이 이렇게 있고요. 이걸 섞었어. 그지? 그래서 섞은 후에 자, 혼합용액. 그지? 혼합용액 그냥 C라고 할게. 그지? 요 용액이 양은 많아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뭘 봐야 돼? 얘가 어떤 조건인지 모르지만 이 안에 알갱이가 3개가 있었고 이 안에 또 종류가 다른 그치 어떤 용액이 3개가 있었어. 그치? 아니면 뭐 같은 종류라고 치자. 그치? 똑같이 같은 종류 비용액인데 어쨌든 3개.
그럼 섞으면 전체가 어떻게 돼? 용질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지? 6개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은 N1 플러스 몰수야. N2 한 개. 뭐가 된다? M 토탈 값이 된다는 얘기야. 전체.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식으로 쓰면 이걸 식으로 써주면 M1V1 플러스 M2V2는 M 토탈 V 토탈. T는 전체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뭘 구하시오라는 거야. 그지? 주로 많이 구하라는 게 혼합 용액의 요값을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지. 그지? 그럼 나머지 값들은 다 어떻게 돼? 문제상에 주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일단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300ml 그지? 가로를 쳐놔. 그래야 안 헷갈려. 또 2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00ml를 혼합하여 전체 용액을 500으로 만들었는데 농도를 몰라.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식 그대로 쓰면 어떻게 돼? 여기다 바로 씁시다. 1몰 농도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부피가 이거 잘 보세요. 300, 200, 500이잖아. 다 단위가 밀리리터 단위로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굳이 리터로 환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바로 쓰면 1 곱하기 300 플러스 2 곱하기 200은 네모 곱하기 500이 된다. 그래서 네모를 계산하면 1.4가 나와요. 그러면 혼합 용액의 몰 농도는 1.4 몰 농도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300ml와 2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400ml를 혼합한 후에 증류수를 추가하여 전체 용액의 부피를 1리터로 만들었을 때 몰 농도야. 그치? 그러면 얘도 뭐 증류수 추가한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1 곱하기 300 그지? 플러스 2 곱하기 400 부피가 늘어나도 용질의 근데 부피가 1로 바꿔놨네. 그지? 그지? 전체를 1로 바꿨습니다. 왜? 증류수를 추가했으니까. 그러면 몰 농도 네모 곱하기 여기 밀리리터 단위로 썼으니까 얘는 리터잖아. 그지? 그럼 단위를 일치시켜줘야 돼. 그러면 1000ml잖아. 그래서 요 네모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1.1 몰 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무난해요. 무난한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요거 잘 보세요. 나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고 싶고요. 또 하나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고 싶어. 그지? 맞지? 그러면 바꾸고 싶은 농도를 잘 봐야 돼. 그 정의를 활용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장황하게 이런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지. 그지? 맞습니까? 이거 하지 마.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무시. 이걸 뭐 알아도 좋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몰롱도 이런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신 이걸 하기 전에 자, 밀도라는 공식을 한 번 더 짚고 가면 밀도 되게 많이 나오지. 그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질량을 구하려면 밀도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부피를 곱하게 되면 질량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식으로 만들려면 부피는 뭡니까? 밀도분의
질량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을 되게 많이 여기서는 활용할 겁니다. 대신 문제상에 자, 이제 바로 문제 가볼게. 바로 이거 가지고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1%의 수용액 얘를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다르게 표현하냐면 용액 얼마 속에 100g 안에 포도당이라는 놈이 몇 g이 있다는 얘기야? 1g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몰농도를 구하고 싶어, 그지? 그러면 이 용액을 뭐로 바꿔야 됩니까? 그람. 요 그람이 그람 단위가 질량이잖아, 그지? 근데 몰농도는 얘를 뭐로 바꿔야 돼? 리터로 바꿔주면 되지, 그치? 근데 그래서 밀도가 나와요. 밀도. 이 용액의 밀도가 1이라는 얘기는 질량이나 부피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밀도가 같을 경우 질량과 부피는 어떻다? 부피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치? 질량과 부피는 같다. 그럼 얘는 얼마가 있는 겁니까? 100g이니까, 그죠? 100ml가 있는 거고. 맞습니까? 포도당은 1g이 얼마니? 1g이 여기 포도당을 한 게 아니고 여기 있네. 미안합니다. 포도당은 1g이 있으니까 포도당 분자량이 또 나왔지? 180분의 1이야. 그치? 맞나요? 그러면 자, 몰농도는 아까 용액의 부피 0.1리터로 바꿔야 되지? 100ml니까. 그 다음에 180분의 1이야. 그럼 번분수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니? 18분의 1 몰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뭐 굳이 어렵게 갈 필요 없잖아. 그치? 이 정의만 그대로 활용해주고 구하고자 하는 농도값의 물리량으로, 그죠?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소로 바꿔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요 내용 됐고. 자, 이제는 뭡니까? 거꾸로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꿔야 돼, 그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중간 생략하고 바로 그냥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2몰 농도 수용액 100ml야, 그지? 2몰 농도 수용액 100ml. 자, 근데 지금 퍼센트 농도로 바꿔야 되잖아, 그죠? 퍼센트 농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그러면 얘 수용액이 100ml가 이게 부피잖아, 그지? 요거는 질량하고 같다고 그랬지? 왜? 밀도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100ml의 질량은 100g이란 얘기야. 맞지? 그대로 요 100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구해야 돼, 그치?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용액의 질량은 100은 구했습니다. 여기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구해야 돼. 그럼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잖아, 그치? 그럼 몰 0.2몰 농도 곱하기 0.1리터 하게 되면 0.02 몰이라는 값이 나와 있고, 이걸 질량으로 구해야 돼. 0.02 곱하기 화학식량 40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4, 2, 8, 80에 0 두 개니까, 그지? 아니면 2, 4, 80에다가 0.8, 그지? 뭐가 나옵니까? 0.8g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은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은 요거 하나 구했습니다. 0.8g 나왔고, 그
그 다음에 얘의 퍼센트 농도는 여기다가 발이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용액의 질량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100분의 용질의 질량 0.8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100이잖아, 그지?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0.8%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두 번째 퍼센트 농도도 0.8%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좀 내용이 길긴 했는데 이거 조금 이따 정리할 시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 요거 문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되게 기네, 그지? 자, 갑니다. 자,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100분율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퍼센트 용액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해야 되죠. 퍼센트 농도. 제가 독감을 한번 걸린 뒤로 정신이 없네요.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그치? 이 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몰수, 용질의 몰수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 그 다음에 몰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부피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액 속의 용질의 양은 용액의 모의, 그치? 부피를 곱하여 구한다. 용액의 몰 농도에, 그치? 몰 농도의 용액의 부피를 곱하여 구합니다. 그 다음에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표준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 표준 용액. 그 다음 용액의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퍼센트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질량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같다? 아니지, 아까 봐. 퍼센트 농도가 같다는 얘기는 질량이 똑같은 양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걔의 몰수는 다르잖아, 그지? 분자량이 작을수록 크지?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 잘 알고 가야지 이게 쉽게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몰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 같습니다. 아니지, 질량이 같은 게 아니고 몰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같은 거지, 그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용액의 몰 농도와 부피를 알면 용액 속에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수용액에 물을 추가하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입자가 3개가 있었는데 물을 막 넣어. 그럼 입자가 뭐 늘어나? 안 늘어나지. 그대로지,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10g에 녹아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몰 농도를 바로 구하시오.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0.1리터분의 용질의 몰수니까 40분의 10. 그럼 번분수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지? 요것도 4분의 1이잖아, 그지? 얘가. 그러면 0.4분의 1. 그러면 4분의 10 얼마가 나옵니까? 2.5 몰 농도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3번에
다음은 0.1몰 농도 포도당 표준 용액 500ml를 만드는 실험 과정입니다. 가와 나의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이나 숫자를 쓰세요.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 또 얘를 만들어야 돼, 표준 용액을. 그러면 이놈의 조건을 만족하는 몰수는 0.1 곱하기 0.5니까 0.05 몰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0.05몰에 대한 질량은 화학식량을 곱해야 되겠지. 그지? 180을 곱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얘는 9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포도당 9g을 측정하여 비커에 넣고 약간의 증류수를 넣어서 모두 녹인다. 그 다음에 500ml의 실험 도구지 부피 플라스크, 그지? 플라스크에 가용액을 넣고 식기병의 증류수로 비커를 여러 번 헹구어 함께 넣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넣고 마개를 닫은 후에 잘 흔들어서 용액을 골고루 섞습니다. 이런 내용, 표준 용액 만드는 내용이 나와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번 이 수용액입니다. 1몰 농도의 200ml야, 그지?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몰수는 몰은 농도 곱하기 부피 1 곱하기 리터로 고치라고 그랬지? 그러면 0.2몰이에요. 그러면 수용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은 0.2몰입니다. 틀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해야 돼요. 그럼 0.2 곱하기 분자량 180을 하면 되겠지, 그지? 이거 하면 36이 나오네. 그러면 니은 맞고요. 증류수 200ml에 포도당 0.2몰을 녹여 만든다. 증류수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1몰 농도를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러면 혼합 용액의 부피가 200이 돼야 돼. 근데 200에다가 추가로 0.2몰에 이거에 해당하는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증가해버려. 그러면 1몰 농도보다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작아지게 되겠지, 그치? 틀린 내용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 수용액에 증류수를 추가하여 0.4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그지? 이 수용액에 증류수를 추가했어.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용질이 0.2몰이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 후에도 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0.2몰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지? 그럼 0.4에다가 곱하기 4몰을 해야 돼, 그지? 그럼 그럼 2분의 1을 곱하면 되네, 그죠? 그러면 얘 2분의 1 부피니까 리터지, 그지? 이 4모가 2분의 1 리터야. 그럼 답은 500ml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자, 98%의 황산 1리터의 질량은 몇 g입니까?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98%의 황산 1리터. 그러면 이 황산 1리터의 질량을 알아야 되겠네, 그지? 질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밀도는 1.8 곱하기 부피가 밀리리터로 바꿔야 되니까 1리터는
1000ml잖아, 그지?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1800g이 나와요. 그럼 요거 1800g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리터에 들어있는 황산의 질량은 전체 용액이 얼마예요? 1800분의 아이고 잠시만요. 1800분의 요놈이 얼마인지 몰라, 그치?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야 돼? 98%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00 없애면 x는 얼마가 나옵니까? 1764가 나와요. 좀 어렵지? 1764. 그 다음에 1리터에 녹아있는 황산의 몰수는, 아까 황산이 들어있던 질량이 1764를 화학식량으로 나눠야 되잖아, 그치? 화학식량이 98이었습니다. 계산하면 18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8% 황산의 몰농도는, 그치, 1리터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18 돼 있으니까 18몰 농도입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문제가 좀 어려웠지, 그치? 요거 앞에 게 일단 좀 잘 돼 있으면 조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몰농도 여기까지, 그렇죠, 개념 강의를 했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